네, 그러면 2주차, 3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인터넷 서비스는 약간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것만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네트워크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죠? 네트워크의 종류 뭐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의실에서 이제 뭐 버스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타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링형도 있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바뀐다면 곤란하겠죠. 내가 2학기 때 이제 할 거지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인디펜던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특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할 경우에 IP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컴퓨터는 다 IP를 다 갖고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통신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A 호스트와 B 호스트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A 입장에서 B 호스트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MIT 웹 서버건 뭐 옥스포드 대학의 뭐 웹 서버건 솔로몬 대학의 웹 서버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통신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니버셜 인터커넥션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전체를 다 인터커넥션,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유니버셜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구분은 바로 주소로 구분한다. 그럼 주소가 컴퓨터의 주소는 어떤 주소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IP 주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는 서로 어떻습니까? 달라야겠죠. 그죠? 같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택배를 보내는데 그죠? 택배를 보내는데 주소가 같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다른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IP 주소는 유니크해야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규약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어크놀리지먼트 엔드 투 엔드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엔드 투 엔드를 지금에서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지식으로 봤었을 때는 엔드 투 엔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호스트와 호스트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IP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호스트가 있으면 IP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 UDP도 있고 TCP도 있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트랜스포트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 컴퓨터에도 분명히 트랜스포트 그룹이 있고요. UDP, TCP. 또 상대방 컴퓨터에는 분명히 또 IP가 있습니다. 원래 엔드 투 엔드는요.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종단 간의 연결을 바로 엔드 투 엔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엔드 투 엔드 애커널리지먼트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기 트랜스포트 쪽에서의 어크널리지먼트 아까 그 TCP 설명할 때 잘 보냈으면 잘 받았다는 의미에서 어크널리지먼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반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스탠다드 표준이겠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니 이 네트워크만 프로토콜이 있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게임 서버를 제작하시더라도 여러분만의 프로토콜을 이제 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프로토콜은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대면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신테틱하고 세만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메시지 포맷을 결정하고 뭐 채팅
뭐 깨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가 그죠?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 받는 사람의 아이디, 뭐 내용, 그다음에 무슨 컨트롤 정보, 이래서 뭐 데이터가 깨졌니 안 깨졌니 뭐 이런 정보들 등등등을 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가 뭐 어떤 것이 컨트롤 정보가 뭐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호스트가 있잖아 그러면은 야 우리 단톡방 만들어줘 그럼 단톡방을 만드는 또 뭐 커맨드가 날라가고 뭐 이런 등등등의 리액션과 여러 가지들을 프로토콜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얘기한다면 바로 HTTP가 그렇죠, 그죠? 예, 이것도 프로토콜이잖아요. 물론 분명히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거는 그죠? 소프트웨어 덩어리 저기 OS 바깥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도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그런 등등등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는 표준화가 돼야 되고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각자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프로토콜이 그죠? 예,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CP/IP,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란다. 네트워크 통신을 스탠다드 표준화시키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IAB라고 하는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개가 유명한데요. IETF하고 IR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문서를 접하거나 할 때는 예, 여기가 요 단체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정말 네트워크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RFC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FC는요, 스탠다드가 바로 되기 직전에 예, 기술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루투스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기술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 이 태클을 걸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예, 표준화가 되죠. 그래서 표준화 자체에 대한 것보다 이 기술 문서를 예, 바로 표준화 바로 직전에 기술 문서를 많이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RFC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예, 네트워크를 전공한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리뷰한 거죠, 그죠? 예, 리뷰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 통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네트워크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하드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드라이버까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커넥션 리스가 있고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연결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연결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커넥션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는 두 지점 사이에 전용으로 마치 버추얼하게 예, 가상으로 전용선이 있는 것처럼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의미이고요. 요거는 주로 서킷 스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얘기겠죠. 그죠? 예, 서킷 스위치라고 합니다. 서킷이 뭐죠? 회로죠, 회로. 스위치는 왜 스위치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여기 붙으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붙으면 또 절로 가고, 뭐 이런 식이죠. 스위칭 된다고 얘기하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은 전화기에서 교환기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환기. 자, A라는 호스트가 있는데 이게 서킷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유선 전화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가까운 곳에 기지국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지국은 어떻게 보면은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여기 기지국은 이제 이렇게 서킷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여기서 뭐가 들어오면 척척 연결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척척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화기를 딱 들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윙 소리 나잖아요. 그 윙 소리 나는 거는 뭐냐면 예, 기지국에 있는 교환기, 그죠? 교환기, 교환기라고 얘기하는데 전화 교환기라고 하는데요. 교환기에서 오케이, 너한테 인풋을 받을 준비가 됐어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전화기에서 윙 소리가 나요. 예, 윙 소리 난다. 그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르겠죠. 그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척덕척덕 하고 이렇게 경로를 배정하죠.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을 형성됐으면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됐죠. 그럼 또 여기 요 라인은 또 예, 또 저 어딘가에 또 전화국에 그죠? 전화국에 또 교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전화기가 있으면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길을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있으면 예, 이렇게 착 연결을 한다든가.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전화기와 B라는 사람의 전화기가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서킷으로 예, 뭐 가상도 아니고 거의 진짜 전용선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용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예, 1대1 통신만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요렇게 해주는 거를 요렇게 서킷을 회로를 척덕척덕척덕 붙여주는 스위칭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서킷 스위치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전용 라인이 거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용 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용량이 보정이 되고 대신에 이제 코스트가 증가한다.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하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커넥션 리스죠. 그래서 이제 커넥션 리스는 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 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패켓이라고 하는 애는 예, 목적지 주소를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따만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BTS 뮤직비디오를 예, 내가 쫙 보내면 요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패켓으로 예, 쪼개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영어로는 예, 플래그먼트라고 얘기하고요. 플래그먼트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IP 헤더를 공부할 때 여러분 다시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단편화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씁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실제 사회에서는 예, 추상적이고 쓰기 어려운 발음이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뽑는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쪼개는 거를 컨 덩어리를 예, 이렇게 쪼개는 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쪼갰습니다. 쪼갰으면 수신 측에서 봤었을 때는 이 쪼갠 것들이 이제 이 수신 컴퓨터예요. 예, 이게 목적지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쪼갠 것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쪼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 뮤직비디오가 원위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로 예, 거꾸로 예, 합치죠. 이렇게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그죠? 합치죠. 이거를 어셈블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어셈블은 이 통신 용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조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송신 측에서는 쪼개고요. 수신 측에서는 쪼개진 것들을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서 어떻게 해요? 원위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셈블, 예, 조립을 해서 다시 원래 원상 복귀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대의 컴퓨터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 코스트 대 퍼포먼스가 우수하다. 물론 단점은 예, 다른 컴퓨터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이 예, 좀 감소하는 것이 좀 단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WAN 예, 그다음에 LAN 이를 얘기하겠습니다. WAN은 뭐냐면요. 여기 미국 대륙이라고 했는데 뭐 크게 보면은 우리 학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도 보면은 여기 실습실이 있고요. 그죠? 우리 과만 하더라도 실습실이 있죠? 또 다른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실습실과 실습실을 연결하는 애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가게 되면 우리 단과대학을 또 빠져나가서 다른 단과대학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WA에는요, 랜이 아니면은 대부분 WA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WN이에요. W는 와이드 에어리아예요. 와이드. 넓은 이란 뜻이죠.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WAN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뭘 통과합니까? WAN은 라우터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라우터. 아까 그 컨넥션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에는 서킷 스위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교환기처럼 척덕척덕 하드웨어로 스위칭하는 거를 서킷 스위치라는데 라우터처럼 경로 배정하는 것은 패켓 단위로 그죠? 패켓 단위로 넌 일로 가, 넌 일로 가.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이 패켓은 여기로 가고 이 패켓은 여기로 가고 똑같은 목적지랄지라도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마치 이제 그 통신하는 전화기를 개발한 사람들은 패켓 스위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이게 물론 소프트웨어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패켓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라우터라는 것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라우터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가 랜이에요. 랜이고요. 랜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여기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를 통과하고 또 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로 벗어나잖아요. 우리 학교로 벗어날 때 또 라우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대역폭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의 그러니까 초당 처리하는 비트 수 전송할 수 있는 그죠? 처리라는 것은 전송이겠죠.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있는데 그걸 대역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 bps 그러면 얼마죠? 10 곱하기 10의 6승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10의 7승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랜에는요, 보통 기가를 많이 써요. 그죠? 천메가인가요? 1000메가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10메가 bps 아니면 40메가 bps 갑자기 대역폭이 확 떨어져요. 처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이제부터는 자 우리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라우터까지의 거리가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리가 먼데 이 굉장히 빠른 우리 실습실에서 쓰는 네트워크는요. 굉장히 전송 속도가 빠른 대신에 거리에 약해요. 거리가 먼 거리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네트워크예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먼 거리하고 연결하는 하드웨어를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드웨어가 아무래도 거리에 강한 애들은 아무래도 전송 처리 속도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가 좀 여기서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고 쓴 이유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IP 어드레스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거는 다 목적지 컴퓨터는 IP 주소를 가지고 여기서 쫓아갑니다. 자, 여기는 IP 주소고 여기는 다른 주소를 씁니다. 여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랜은 뭐냐면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로컬, 그죠?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로컬이 뭐예요?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우리 컴퓨터 실습실 안을 얘기합니다. 컴퓨터 실습실 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라우터를 그러니까 우리 실습실은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그림에 의하면, 그죠? 이렇게 40대가 물려있죠? 이렇게 컴퓨터가, 그죠? 여기 우리 실습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게이트웨이라고 불려지는 라우터 기능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라우터가 없어도 다 어떻게 해요?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통신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는요. 요거를 랜 상황이라고 하고요. 라우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바로 WAN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컴퓨터가 통신을 할 때, 자, 그러면 랜상이니까 요 라인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끼리 통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통신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주소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IP 주소가 아닌 하드웨어 주소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랜에서는 하드웨어 주소로. 그 다음에 딱 라우터서부터는 이제 IP 주소로. 이게 주소가 두 개가 있어요. 주소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예, 주로 IP 주소만 쓰죠.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 주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예, 랜에서는, 그죠? 랜에서는 하드웨어 주소로 통신합니다. 이 하드웨어 주소로 통신하는 것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NIC라고 하는, 예,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시죠? 그죠? 인터페이스 FAC 카드라고 하는 약자에, 예, 네트워크 NIC 카드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네트워크 카드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예, NIC 카드를 모든 컴퓨터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NIC 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케이블을 딱 연결하는 거죠. 예, 다 갖고 있어요. 이 NIC 카드, 네트워크 카드라는 얘는 기이하게도 하드웨어 주소가 유니크하게 돼 있어요. 유니크한 하드웨어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다 하드웨어 주소가 다 달라요. 예,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드웨어 주소가 다 유니크해요. 그래서 얘들끼리 통신할 때는 하드웨어 주소로 찾아갑니다. 이게 1번 컴퓨터고 이게 5번 컴퓨터라고 한다면, 1번에서 5번 컴퓨터로 갈 때는, 예,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쭉 찾아가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이거 IP 주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드웨어 주소도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드웨어 주소는 어디서 쓴다고요? 랜 안에서 씁니다. 랜은 뭐라고요? 라우터가 없어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실습실의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것이 바로 랜 환경에서 하는 거고요. 랜이 아닌 경우에는 라우터를 벗어나, 랜에서 이제 다른 랜으로 갈 때도 라우터가 있어야겠죠. 라우터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WAN이에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IP 주소하고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하드웨어 주소하고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목적지 컴퓨터에 우리가 까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주소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주소가 더 예를 들어서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중후반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얘기하면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랜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랜은 최고로 유명한 게 바로 이서넷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쓸 때 이서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더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1970년도에 제록스사에서 발명했는데요. 제록스사는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뭘로 유명하죠? 예? 예, 복사기로 유명합니다. 복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입사했었을 때 학교에서는 조그마한 복사기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대형 복사기가 큰 복사기가 실마다 있더라고요. 역시 돈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록스사의 복사기가 최고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복사하러 가려면 가가지고 예, 이렇게 예, 출력을 한다든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내가 출력물을 일로 예,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록스사에서는 컴퓨터하고 자기네 복사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예, 이서넷입니다. 요 이서넷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